강릉 송정 해변 일대 해송림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려는 업체와 송림을 보호하려는 강릉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척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피해 조사가 실시되고 주변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과 관련해 공모 이전에 업체 측의 사업 제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입약초가 대거 들어오면서 입지가 좁아진 정선 환기의 옛 명성을 되찾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족관계인 50대와 2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해시는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는 유증상자 2명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영월 교정시설에서도 재소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56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강릉 송정 해변 인근 해송림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려는 업체와 송림을 보호하려는 강릉시가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이긴 업체 측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강릉시는 민원 보완이 미흡하다며 반려했는데요. 최근에는 해송림 보호를 위해 시민들도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송정해변 일대 소나무 숲에 해송림을 보호해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 숙박시설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해송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이를 지켜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실 공간인데 이것을 저희만 반대하고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서 함께 좀 막아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201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한 건설업체는 송정 해변 일대 6,500제곱미터에 숙박시설 등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강릉시는 소나무숲 보호와 경관 보전, 재해 예방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자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 인용 재결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송림 안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산책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방제림으로서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를 받아들인 골자입니다. 사유재산권으로 이곳을 개발하려는 업체와 송림을 보호하려는 강릉시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사업자 측이 다시 제출한 허가 신청에 대해 송림 보호와 도로 문제 등 5가지 민원 보완 사항이 미흡하다며 지난 15일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주문진 청소년 해양수련원 인근과 연곡 소량기 캠핑장 일대를 대체 부지로 제시하며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와 재협의한 결과 보완 사항이 이행이 안 된 걸로 최종 협의 처리 통보가 왔습니다. 송림 보호와 해안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축주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자 측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미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 처분이 내려진 사항이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밟았는데도 강릉시가 반려 처분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강릉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 가운데 주문지는 사업성 측면에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연곡 쪽은 오히려 강릉시가 입장을 바꿨다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의지가 거기 있다, 영국에 있다 그래가지고요. 건축과장님하고 가서 이제 시의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계를 했죠. 가설계를 해서 그러면 이 땅으로 바꾸자라고 했죠. 했는데 갑자기 여기 온천 개발하고 관광공사에서 온천 개발한다고 자금 배정까지 받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한편 강원도는 그동안 강릉시가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주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삼척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입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경 2km 이내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됐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소나무가 동강동강 베어졌습니다.
잘라낸 가지를 보면 생기가 하나도 없이 누런 상태입니다. 이 나무 주변에 반경 2km 이내 3,216헥타르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삼척시 성내동과 교동, 동해시 북평동이 해당됩니다. 원목이나 굴치목을 반출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감염목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피해 조사는 주로 항공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반경 10km 이내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추가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월 29일까지 항공기 및 그리고 지상 정밀 예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찰 결과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그 방제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방제 방법과 사업량을 정해서 추후 예찰과 방조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염 경로는 잠정적으로 난방용 화목이 지목됐습니다. 매개충이 날아올 만큼 가까운 곳에 제선충병 발생지가 없고 인근 민가의 화목 중에서 고사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오는 29일까지 규명할 예정입니다. 삼척에서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매개충이 수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피해를 입히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말라 죽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강원도의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 진출에 목마른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과 행정기관의 지원 방향을 짚어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비대면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낸 농업회사 법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기에 해외 바이어를 만날 기회는 제공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마케팅 비용만 부담하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그 관심을 갖다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고선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결과를 갖다가 그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대면을 뜻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은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바이어를 만나 상품을 홍보하는 직접 마케팅보다는 설득력은 떨어지지만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기들 알고 있는 바이어들만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언텐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고요. 해외 가서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지난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언택트 수출 지원에 나선 강원도는 중국 시장을 개척해 화장품과 바이오 제품 95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기회비용이 낮은 언택트 방식을 소원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이 맞물려 상승 효과를 이끈 결과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신남방과 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화상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고 수출 상담회하고 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를 중국뿐만 아니고 신북방 지역 또 신남방 국가들하고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바이오와의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위협은 존재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언택트 마케팅 시대. 언택트 마케팅 전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속초시가 우선 사업자 선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우선 협상 대상자와 본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 훨씬 이전에 속초시장이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김철수 속초시장과 시의원들과의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속초해수욕장과 붉은 대게타운 부지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철수 시장은 붉은 대게타운 부지에
대관람차 사업을 제안해온 곳이 있다며 의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안한 이게 대관람차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사업도 유치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붉은 대게타운 부지는 대관람차를 운영하기에는 좁기 때문에 주변 부지를 더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면 한 1,500평 정도, 1,200평이나 1,5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700평이고 그 옆에 지금 공업 부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한 600평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사가지고 하지만 정작 붉은 대게타운 부지 사업 공모에는 접수 업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공모에 이 업체가 응모했고 대관람차 설치를 사업 제안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공모 절차와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속에 결국 이 업체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최근 본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92억 원이 투입돼 속초해수욕장 옛 행정봉사실을 헌 자리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의 관광 테마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자 공모 이전부터 속초시가 대관람차 사업을 인지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에는 붉은 대게타운 부지가 있는 영랑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광주광역시의 테마파크로 선진지 견학을 가 대관람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광주광역시 테마파크는 이 업체의 대관람차 업무 협약 대상자입니다. 결국 사업을 제안했던 업체가 수지 타산을 따져 사업 부지를 바꾸었고 속초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공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시장에게 사업을 제안한 해당 업체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무리한 행정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초시는 문제없다는 입장 속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선 지역 황기는 1990년대 국내 재배 면적의 70%가량을 차지할 만큼 유명했지만 수입 약초가 대거 들어오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명성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대체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황기를 잘게 써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른바 대황기라고 부르는 3년근 황기인데 대형 한방병원에 매년 3,000kg씩 납품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1년근 황기와 달리 단연근 황기는 정선과 경북 봉화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돼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특히 3년근 한기가 1년근 한기보다 사포닌 성분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히 한방병원에서 많이 인근 농공단지엔 건강기능식품인 황기 젤리를 만드는 공장이 생겼습니다. 황기 뿌리 대신에 잎과 줄기로 즙을 내어 농축액으로 젤리를 만드는 겁니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인데도 이미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과 약 40만 톤의 제품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줄기와 잎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은 뿌리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 소득에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정선 황기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원재료와 분말 등의 형태로 유통됐지만 이제는 차와 식품 등 가공품 종류가 10여 가지나 됩니다. 재배 면적도 90헥타르로 크게 줄었다가 최근엔 200헥타르까지 늘면서 연간 생산량이 500톤 안팎까지 회복됐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황기의 수확 및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외국의 유명 대학하고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이런 인자에 대해서 연구를 병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황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산학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3번의 유찰 끝에 4번째 입찰에서 2개 이상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의향서 제출업체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정보 이용료를 납부하면 예비 인수인으로서 한 달간의 현지 실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에는 낙찰자 선정과 본실사가 진행되고 5월에는 최종 계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2009년에 조성된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가 지금까지 7,344억 원이 남아 있어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 4마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인근 야산 광역울타리박 2곳에서 수색팀이 각각 찾아낸 야생 멧돼지 폐사체 4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태백산맥 동쪽인 양양에서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지난 10일 이후 9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 있는 강릉 주문진 3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후 경북 포항항으로 이전했던 DBS 크루즈 페리가 동해항에서 재취항을 준비 중입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DBS 크루즈 페리를 인수한 두원상선이 최근 해양수산부에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외항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DBS는 일본과 러시아를 주 2회 운항하는 컨테이너 여객 운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 업체로 인정받아 강원도와 동해시와 함께 운항 지원금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